안녕하세요. 가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인회생 채권의 종류 중 문제되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약관대출이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보험 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나 폐약한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므로 약관에서 비록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리 소비대차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약관대출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파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에서도 보험회사의 약관대출은 파산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의 신용대출은 대신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 파산채권, 개인 파산채권에 기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의 환수금 채무가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보험 계약을 성사시키면 보험회사가 이에 따른 수수료를 설계사에게 지급하죠. 미리 지급하는 대신 차후에 계약자가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죠. 그 환수당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뭐 서울 보증 같은 데서 먼저 보험회사한테 주고 보험 설계사한테 구상을 청구하는 것도 많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당시 이미 발생한 환수금 청구권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한 것은 별 문제 없을 것이지만 장래 발생 가능한 환수금 청구권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채무자가 보험 설계사였던 경우 혹은 이전 보험회사에서 해촉되고 현재 다른 보험회사에서 위촉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여야 발생하는 것이며 보험회사의 이동 없이 지속적으로 보험 설계사로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식으로 처리될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해촉되거나 다른 보험회사로 전직한 설계사가 문제가 되죠. 보험회사의 환수금 채권의 발생이 계약자의 계약 해지 등의 조건에 좌우되므로 조건부 채권으로와 그 전액을 개인회생 채권으로 기재하고 미약정 채권으로 처리하되 변제계획안 10 기타 사항란에 변제기간 종료시까지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회생채권자에게 안분 배당한다는 취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약정 채권액으로 유보할 금액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당시 평가한 계약자별로 발생 가능한 환수금의 총액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통상 보험회사의 환수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회사 등이 보증 한도를 정하여 보증을 서고 있는데 이 경우 보증 한도금 액을 미약정 채권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점, 보험 해약 환급금, 보험회사에 대한 신용대출만 개인회생 채권, 파산채권자 목록에 기재하고 약관대출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였던 그 환수금 채권도 장래의 미약정 채권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는 것. 10번 변제사항 기타란에 기재하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때는 다른 회생채권, 개인회생채권자들한테 배당해야 한다는 취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보험과 관련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작성 주의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